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없다. 이렇게 90% 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옵니다. 예. 9월에는 동결로 갈 확률이 지금 좀 높고요. 11월 또는 내년 1월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5.75를 마칠 것이다. 연준이 내다보고 있던 5.75, 5.5로 전부 끝난다. 이제 끝난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래도 안 되고 오게 되면 기업 망하고 은행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금리 올리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금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얼마나 더 올린 5.5에서 쭉 가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금리도 안 올리고 분위기 쏴 하면서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식은 상승하고 달러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주택값 다시 오르고 사람들은 흥청망청 다시 쓰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 다 잡아놨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가 다시 옵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였던 인플레이션이 뭐 어떻게 4.68 근원 물가 잡았다 뭐 했다 뭐 근원 물가 조금 올랐죠. 헤드라인 뭐 식품료하고 유가가 좀 내렸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금리를 또 다시 올려야 되는 주구장창 이렇게 뭔가가 뒤틀려 있는 아주 어려운 난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잘 할 수 있는 건요. 왕창 금리 올리고요. 왕창 다 무너뜨리면 되는데 바이든 선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땜방지를 계속하고는 있지만은 내년에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선거 때문에 쉽지 않다.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 이러다가 이제 달러는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경기 둔화가 돼야 되고요. 수요 부진이 확인이 돼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항상.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7월에 0.25 올렸죠. 그래서 무난히 끝났지만 여러 시사점을 남겨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어떤 시사점을 남겼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7월 연준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연준 의원 만장일치로 단행을 했고요. 주식 시장에도 반영을 해서 그래도 그러든가 말든가 주식은 계속 go. 어저께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루판 사기판이 됐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식판이 지금 한국 주식판 오르는 거 보세요. 이게 미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지금 수익도 없고 회사가 수익이 나야 그거에 맞는 주식 시장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 오르락 내리락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지금 투기판이 돼가지고 투기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관건은 시장 컨센서스 중간 예상치로 형성된 9월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결과 내년 3월 인하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9월은 87% 동결이다. 금리 더 이상 못 올린다. 되게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이렇게 올린 5.5에서 이제 한 번 더 올리는 거는 좀 열어놨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90%들의 87%가 동결이니까요. 그리고 5.5에서 올린 데에서 다시 이제 내년 3월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나 채권시장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생기지 않은 상황이다.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뻥이고 뭐든지 지금 투기판이고 뭐든지 그냥 뭐 덜렁덜렁 지금 하루살이로 넘어가고 제가 봐도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잭슨 홀 직원분, 제가 갔던,
옐로스톤, 네, 좀 보내주세요. 이거 좀 나갈 때. 그거 찍는 거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잭슨홀 있는데, 또 국립공원 또 하나 있죠? 예. 티톤, 그리고 제 돈 들여서 제가 갔어요. 예. 두세 번 갔죠. 한 세네 번 갔나요? 예. 그리고 옐로스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거기 좀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예, 중간에 있는 잭슨홀에서 이제 미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7월에 나온 8월에 이제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 PPI, 생산자 물가지수,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이제 발음이 잠깐 헛발음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례 회의를 하고 이제 9월에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스탑하고 한 번 더 볼 것이냐,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게 한 번도 없었다, 얘네들아. 항상 중요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9월에 한 번 더 올리면 엄청 중요합니다. 2.25라는 금리 차이. 이거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게 아니고요. 이건 뭐지? 처음 경험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정도가 아니고 폭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2025년에도 인플레이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대? 이것이 도달해 보이지가 않다. 내년에도 2%에 대한 인플레이션 도달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구구장창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게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뭐 가을에 여름부터 올 것 같은데 또 가을로 넘어가 가을에서 또 이게 뭐 액션을 취하고 뭐 분위기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애들 지금 월급 등록금 이거 대출해 준 것도 연장해 줘야 되죠. 이것도 또 어떻게 될 건지 카드 지금 연체가 미국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꾸준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고용도 괜찮고 노동도 괜찮고. 그런데 카드 대출 받은 거는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야. 한번 또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주는 그거를 말하는 건지. 이게 갚지를 않아요. 카드 대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죠. 뭐 이자를 안 넣고 이렇게 카드 원금 안 넣고 이러면 어디가 지금 손해를 봅니까? 은행들이 무지무지하게 막중하게 손해를 보면서 지방 은행들 큰 은행들 이런 것들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기업을 비롯해 중소 좀비 기업들 한국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으로 접수가 되면서 와장창 다 무너질 날이 언제냐. 그걸 보는 거죠. 그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잡든 못 잡든 2%까지는 목표에 2025년까지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금리 인하 이런 거는 내년에 가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 또 절대로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 한다고 나는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이